자, 6월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봐보시죠. 일단 지문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게 네 문단으로 돼 있지. 그렇지? 자, 첫 번째 문단 보면 일단 좀 인트로 격일 것일 것 같고, 일단 한번 먼저 전체적인 담화 표지 보고 가늠을 한번 해봐봐. 두 번째 문단 보게 되면은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돼 있어. 해수 담수화는 다른 게 아니고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꿔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TV 광고에서 이걸 주로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두산이다. 두산 이거 잘한다. 두산중공업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려오면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돼 있고 마지막 나와 있고. 그렇지. 그러면 1세대랑 2세대가 중점적인 이야기를 같이 그치? 인트로 부분부터 먼저 한번 봐보자. 최근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이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약 2.5%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바닷물이 많고 염분 없는 물은 2.5%. 자, 그다음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등을 제외하면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이 정도까지는 알겠지? 2.5% 정도의 포인트 준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야, 그러면 털어놓고 봐서 마지막 문단 가봐봐. 이럴 때는. 이렇게 구조가 명확하게 다 잡힐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어. 일단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는 말은 뭔 말이요?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지. 그렇지. 효율성이 좋고 많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용화 됐어 안 됐어? 보편적인 상용화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처럼 사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아직까지도 뭐겠어. 기술은 계속 연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 뒤에 차포 뗀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두 문단만 봐주면 되겠지. 그지? 앞 문단 뒷 문단에 정리하거나 해야 될 내용이 있어 없어? 그지? 이건 그렇게 심각하게 잡을 내용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인트로와 마지막은 뭐겠어? 의의적인 측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1세대, 2세대. 그럼 반반씩 나눠서 일단 한번 봐보자.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 자,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냥 좀 편하게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단 증발법이라고 있습니다. 1세대는 지금 다단 증발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다단 증발법이요.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로 활용한 거죠. 상변화는 이제 뭐겠어? 상태다. 액체, 기체, 고체 이런 상태로. 액체는 물, 고체면 이제 얼음, 기체면 수증기가 되겠지. 자,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가지고 일단 지금 가열된 해수 요거를 일단 지금 뭡니까? 수증기로 일단 변화를 시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응축함으로써 다시 이거를 이제 뭐겠어? 온도를 낮춰가지고 응축해서 담수를 얻어낸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단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가열기, 유지장치, 증발기로 구성된다 볼 수 있겠지. 자, 응축하면 여기서 이제 담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비로 보게 된다면 설비는 갖춰야 될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봐볼까? 여기서 지금 해수 가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진공 유지 장치. 일단 지금 진공 유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렬력 인간 여러 개의 증발기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번 봐보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해서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해 가지고 자, 증발기 아까 뒤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서대로 제시하는 게 아닌가? 자, 일단 지금 잠깐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열기, 유지장치, 그 다음에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해서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한번 봐봅시다.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잠깐만.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 일단 지금 여기서 봐봅시다.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 여기를 통과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해가지고 가열기 내부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해수 가열기 한번 봐보자.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에 끓는 전 110도씨 이상까지 높인대. 110도씨까지 높인대요. 원래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마련이지. 자, 그런데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대.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하부가 되겠죠. 여기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하고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 유지 상태의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낮은 압력을 유지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해수에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자, 끓는 점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끓는 점 또한 낮아진다고 봐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발기로 집합 해수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서 이제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원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수증기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지금 저기서 먼저 가열은 하고요. 먼저 가열하고 그 다음에 압력 조절을 통해서 이제 뭐겠습니까? 증기를 만들어내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자, 그 순서대로 일단은 가게 되고 그러면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되어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돼 있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겠습니까? 여기서 필터가 작용을 한다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그러면 흔히 얘기한 짠기 있지. 소금기가 여기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짠기가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된다고 봐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서 자, 증발기 상부의 그 냉각관 냉각되면 여기서 이제 응축이 되겠지. 왜? 수증기 지금 온도가 높은 상태잖아. 그래서 다시 온도를 낮춰서 뭐겠습니까? 물로 만드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응축 때 담수가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 과정에서 이제 담수를 얻어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는 증발기들이 거칠수록 그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염분 농도는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요 원리가 여기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하지만 증발기들 내부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까 증발기 뭐라 볼 수 있겠어? 여러 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마지막까지 갈수록 그러면 다단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므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장점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뭐요? 일단은 수질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일단 지금 많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 자, 가열기에서 진공,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증발기까지 거치는 과정에 대한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이 여기까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이제 뭐겠어? 끓이고 그 다음에 날려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응축시켜가지고 물로 만드는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방법이겠지. 근데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건 어디 쪽이겠냐? 당연히. 그렇지. 가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이제 2세대로 넘어온다고 치자. 자, 2세대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해수 탐수하기는 이번엔 역삼투법입니다. 역삼투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상해봤을 때 뭐에 가깝겠어? 농도에 가깝다 볼 수 있겠지. 그러겠지? 자, 그런 경우라고 일단 한번 봐보시죠. 다단증발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 반투막을 이용해서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즉 반투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반토막을 일단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반토막을 이용해서 넣는 건데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토막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즉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담수하고 그 다음에 해수 사이에 요거 반투막만 설치한다고 하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는 물만 통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염도가 낮은 곳에서, 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염도가 낮은 곳에서 염도가 높은 곳으로 일단은 가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해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펌프를 사용해서 프레셔를 훨씬 더 준다고 하는 거죠. 압력을 더 가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담수가 생성된다 볼 수가 있겠지. 자, 요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라 볼 수 있겠으면 요렇게 가면서 이제 그렇지. 담수가 여기서 이제 생성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자, 이를 역삼투라고 하는 거겠죠. 그제 아까 삼투압은 뭐겠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는 거였었는데, 역삼투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내는 거지. 알겠죠? 그럼 역삼투법은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생성 효율이 저하되므로 반투막과 맞닿은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반투막에서 맞닿아 있는 수질 조건이 그겠지. 왜? 이것도 일종의 뭐겠어? 필터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거고,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랑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이제 이물질을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거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역삼투법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장점 두 가지. 장점 두 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효율은 좋고, 그 다음에 효율도 높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에너지, 즉 어디서 쓰는 거겠어? 요 펌프에서 쓰는 거겠지. 요 소비는 당연히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뭐겠습니까? 그다음 만약에 이제 자, 이거 참고로 이제 지향하는 바에 관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서 에너지를 뭐겠어?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요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기술의 이제 연구의 발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봐보시죠. 크게 두 개만 보자. 먼저 1단계에서 다단 증발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설비에서 중시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가열기, 진공, 그 다음에 증발기를 사용한 설비의 사용 요소들이 되겠지. 각각이 작동되는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2세대로 왔을 때는 역삼투법을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역삼투법을 썼을 때, 거기에 썼을 때에 대한 원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갖춰진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펌프를 썼을 때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정과 준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장점 두 가지에 단점 한 가지. 얘도 장점 두 가지에 단점 한 가지를 가지고 되어 있지. 데칼코마니 같은 방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겠어? 먼저 지문을 보고 가늠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